Learn English the right way with Top Sunung. You be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영어의 내용은 2026학년도 EBS의 영어 수능 완성 영어 영역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115쪽의 32번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문제 풀이 이전에 지문을 한번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문 개관 중에도 교육적이고 또 지성적인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고대 그리스의 신 중에 두 명인데요. 한국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zeus의 두 아들입니다. 아폴로, 영어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다이오나이소스를 비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서 우리 인간과 삶과 세계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reason, 이성, logic, 논리, self-control, 자기 통제라든지 절제, order, 질서, form, structure, 형태와 구조, harmony,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아폴로와 또 passion, 열정, 감정적인 거, emotion, instinct, 본능, impulse, 충동적인 거, festivity,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먹고 마시고, freedom, 자유, 또 chaos, 때로는 좀 아수라장인 chaos를 상징하는 다이어나이서스의 양쪽의 서로 상반이 되면서 때로는 긴장 관계에 있는 텐션이라고 지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interplay의 성향이 인간과 삶에도 대표적인 그런 모습, quality, 그런 자질들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 끝에서는, 지문의 끝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필수적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들 니체 아시죠? 니체의 1872년에 The Birth of Tragedy, 고대 그리스의 비극의 그런 모습들을 분석을 했던 여기에서 책에서 깊이 탐구가 되었고요. 이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거의 지성, 철학, 사상, 예술 다 분야에서 인간과 삶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 지문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we need both. 우리가 한쪽에만 치울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못 쓴다는 것 같지만은 양쪽 다가 우리 삶의 모습이고 둘 다 필요하다는 명백한 결론을 짓고 있는 지문입니다. 여기 그림을 봐주시면은 왼쪽에는 아폴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이아니소스, 디오니소스의 그런 조각상의 모습인데요. 아폴로가 그렇게 reason, logic, self-control 이런 것을 상징한다. 질서, order, form and structure, 형태와 구조, 틀이 갖춰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harmony. 그런가 하면 다이오나이소스는 passion, emotion, instinct 이런 것을 상징 대표한다. impulse, festivity, 축제 분위기, 축제의 기분, freedom, 그리고 chaos. 이렇게 대조적으로 분석이 된 니체의 The Birth of Tragedy에 유래한 그러한 인간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이 지문에 그 언어적인 평가를 해드리자면은 이 지문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이고 명료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수능 영어가 가진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초월한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영어의 모습입니다. 작은 오류들은 물론 있고요. 또 향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은 여기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략부호를 찍을 때 이것은 생략부호만이 아니라 우리 수능 영어나 고등부, 중등부 영어도 우리가 구두점, 펑츄에이션을 어떻게 찍는 것이 필요하고 왜 그러는지를 교육받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영어에서조차 계속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식의 구두점이 찍혀야
의미의 소통이 원활하고 그런 의미의 한계, 구문적인 한계가 보여지는데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ellipsis points, 생략보호인데요. 낱말 뒤에 연달아서 생략보호를 4개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뒤에 4개를 연달아 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몇 개 찍으면 어때요? 이것이 4개 찍거나 5개 찍거나 3개 찍거나 문제가 되나요? 이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떠한 구조점을 어떻게 찍느냐. 일렉시스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앞에 온 낱말 뒤에 스페이스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3포인트를 찍는 것이 영어 라이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 있는 high writing 위에서 떠가는 클라우드, 구름의 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두고 3점을 찍는다. 문장이 끝인데요. 그래도 피어리어드, 마침표를 더해서 4개를 찍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닌 경우이죠. 그리고 지문 안에 제공된 표현으로 매버릭이 독창적인 사람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의 한국어 표현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 수능에는 이제 20년이 된 오랜 전통이 있어요. 어떤 낱말이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조차 대단히 비교육적인 그러한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낱말이 어렵다면 그 낱말을 문맥 안에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영어 능력이고요. 또 그 낱말을 조금은 더 쉬운 낱말로 영어로 풀이해서 써주는 것도 영어 교육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거 좀 너희들 모를 테니까 이거 한국어로 써줄게. 이거 대단히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할 그러한 방식인 것이죠. 수능에서 지금 20년 동안 거의 21, 6, 7, 8개에서부터 30 서너 개 정도의 이렇게 뜻풀이가 주어지는 문제 안에서, 문제 끝에서 친절하게 인쇄화되어서 나오는 경우. 물론 이것도 때로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 문맥상의 의미나 기본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이러한 설명을 달아주는 선생님이 실은 이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지금도 매버릭, 독창적인 사람이다. 독창적인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매버릭은 대개는 비주류, 나 홀로 외롭고 외롭게 비판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괴짜 이런 어감을 갖고 있어요. 어원적으로 1865년에서 70년쯤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텍사스 랜칭 그 가축 목장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을 그 즈음에 매버릭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소를 랜딩을 찍지 않고 송아지를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소가 지금 어디 집의 것인지, 어느 렌치에, 어떤 브랜드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번지수가 누구며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렇게 버려진 나홀로의 사람, 남들도 정체를 정확히 간파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branded cow 또는 calf, 송아지이죠. 비유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A lone dissenter, 외로운 반대자, such as an intellectual, 지적인 사람이라든지 artist라든지 예술가, politician, 정치인이 나홀로의 정책을 피고 있다. 어떤 당에 속해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who takes an independent stand, 독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유독 뛰어나다, uniquely creative 이런 뜻이 아니라 apart from their peers, 자기 동료나 또래들로부터 떨어져서 또는 a person pursuing rebellious, 상당히 그 반란적이고 남들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even potentially disruptive, 뭐 할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속한 그룹이나 나의 공동체, 사회 질서를 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policy나 정책들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매버릭입니다. 이 독창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이 지문 밑에도 이렇게 한국어로 제공이 되어 있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제공되는 이 번역 설명에도 이렇게 독창적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학생들이 misled, 오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EBS 수능 완성의 정답과 해설책의 90% 다른 쪽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저기 어원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주의 세뮤얼 매버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사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전통과 관행을 따르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송아지를 낙인을 찍지 않고 내버려둔 unbranded 텍사스주의 cattle rancher 가축 농장 주이면서 그 농부이자 대지주이자 또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매버릭이라는 말이 고통병사화 된 것이죠. 네. 네. 상당히 부정적이거나 외로운 외톨박이 그리고 나홀로 이 길을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실 영어적인 면에서 이것은 뭐 커다란 오류라기보다도 어떤 표현에 얼마나 자연스럽고 문맥에 자연스럽고 적절하냐 이것도 하나의 판단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high riding clou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늘 높이 근데 riding 정말 누가 그것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신선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나 이 문맥상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클라우드 자체가 그렇게 떠 있는 또는 떠다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나은 표현은 high riding보다는 떠 있다, floating. 그리고 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름이 흩어지고 뭐 이것도 그런 걸 잘 하잖아요. 구체적인 형태를, form과 structure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high drifting cloud 더욱더 바람직한 표현이고요. 아마 가장 좋은 거는 a cloud that is hanging high 하늘 높이 걸려 있어요. in the sky 또는 up in the sky 좀 강조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문맥상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다지 적절성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32번 문항을 함께 보실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명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앞과 바로 다음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문의 그 흐름, 맥락에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As a species, 한 종으로서 we fool ourselves when 우리는 뭐 할 때 우리를 fool, 바보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When we imagine that 뭐라고 우리가 상상할 때 we would prefer a certain world 어떠한 세계를 우리가 선호하겠다라고 상상할 때 멍청한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That we could fully control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In truth, 실제는 we crave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여기서는 we crave 뭐를 우리가 갈망하다. We thirst for what? 이런 이야기죠. thirst fulfilled by our world of accidental convergence. 우연하게 convergence, 한데 모여 있는 길을 한 대 스치는 그러한 세상에 의해서 세계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The physicist Alan Lightman, 물리학자네요. 그분은 knows,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서 We love the structure of Western classical music. 우리는 서양 클래식 음악의 구조를 사랑합니다. 딱 정형화된 틀이 있다는 거예요. As well as freewheeling, 자유스럽게 굴러가는 runs 또는 어떤 자유롭게 연주하는 그 형태가 정해져 있지만 또 자유롭게 무엇을 연주하거나 그런 공연을 하거나 하는 것이죠. Spontaneous rhythm of jazz, 재즈 이야기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연주하는 부분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리듬. We are drawn to the symmetry of a snowflake. 눈 조각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이끌립니다. But we also delight in 무엇에 우리가 환호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뻐한다. The shapeless form of a high riding cloud. 하늘에서 높이 떠가는 한 구름의 shapeless form. 특정한 형태를 가지 않는 형태예요. 그래서 형체가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또 재즈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We might respect those who manage to live sensibly. manage to 부정사. 힘들여서 어떻게 해내다 이런 표현이에요. sensibly,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And lead upright lives. 정직한, upright, 성실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But we also esteem the mavericks. 우리가 독자적인 사람들, 독창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자기만의 목소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who break the mold, 어떤 형틀, 거푸집이 있어서 어떠한 물체를 찍어냅니다. 어떤 플라스틱 예를 들면은 mold, 어떤 형틀, 거푸집에 넣어서 물체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who break the mold는 그러한 거푸집, 형틀을 깨트리고 그러한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esteem, 높이 평가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 이 몰드가 시험에서 끝부분에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는 MOULD보다는 MOLD가 훨씬 사용 빈도의 표기에서 우세하고요. 영국에서는 MOULD가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세계의 영어권에서 기본적으로 MOLD가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And we celebrate the wild. The wild. 야생적인 것을 우리가 celebrate, 기념하고 축하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 unrestricted, 제한, 구속이 없는 것. And the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것. 너의 형용사 붙어서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 또는 그러한 성질을 뜻합니다. In ourselves, 우리 안에 그런 성질이 또 다 있다는 거예요. Life would be boring and monotonous. 인생은 지루하고 monotonous, 단조로울 것입니다. 여기가 would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if everything wer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은 3인칭 단수인데 지금 가정법 과거예요. 모든 것이 structured, 구조화되어 있고 and ordered,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고 but pure, 그렇다면 인생은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죠. 근데 war에 would로 표현되어 있어서 다행히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반대의 모습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But pure disorder would destroy us. 순전히 또 이 세상이 무질서하다면 우리를 파괴시키고 말 거다. 그러니까 무질서만이 자유로움만이 좋다는 것은 아닌 거죠. Nietzsche wrote that. 뭐라고 니체가 썼습니다. This tension comes from the human impulses for both. 인간의 impulse, 무엇을 원하는 충동이에요. 양쪽을 다 원하는 충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 긴장이. 어떠한 both가 뭐냐면 the Apollonian, 아폴로적인 and Dionysian,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양쪽의 모습. Both were sons of Zeus. 둘 다 제우스의 아들이었대요. But Apollo represented order, logic, and reason. 질서, 논리,
그리고 이성을 대표했고 while 그 다음에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Dionysus, 디오니소스는 is said to be 뭐라고 이야기가 현재 됩니다. An irrational agent, 불합리적인 에이전트 무엇을 대행하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Of chaos, chaos 난장판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Who loves to party, 파리하고 and dance하고 춤추고 흥청망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Dionysus. Who fully live, 인생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we need both. 우리는 둘 다, 양쪽을 다 필요로 합니다. We nee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뚜렷한 결론이죠. 네. 이 문제는 빈칸 추론 이외에도 문제를 변형하는 것으로는 이 지문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명사어구나 아니면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제목, 요지 이런 유형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죠. 네. 우리 인간과 세계는 그런 양쪽의 서로 상반되는 그러나 둘 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질들, 모습들을 품고 있다. 그리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낱말, 예를 들면 첫 문장에서 we fool ourselves 이것에서 fool 대신에 trust 또는 praise, celebrate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어줘.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하는 식의 동사가 온다면 이 지문을 이해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 들어가는 문제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문장의 요약, 인간의 삶 속에 이러한 언뜻 보기에는 그 conflictive, 상반되는 성향들이 완전히 모순된 것이 아니라 실은 totally contradictory, 완전히 모순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이다. 세계다. harmonious and reconciled, 조정이 된 조화를 이루는 화해를 한 그런 식의 한 문장 요약도 좋은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기에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것인데요. 선택지를 보시면 1번 absolute freedom, 우리가 절대적인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rooted, 그리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rooted in free will, 인간의 자유의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절대적인 freedom이다. 어느 쪽이든 absolute freedom이든 free will이든 지문에 언급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선택지에 어떠한 한 낱말조차도 이렇게 언급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면 정답으로서 될 수 없는 아웃입니다. 2번 a healthy balance, healthy라는 말은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문 전체를 이해하면 문맥상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완전히 to fully live 이런 표현들, 완전히 갖춰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between order and disorder, order와 disorder 간에 어떤 harmony나 밸런스가 필요하다. 언급되었고 사실이고 이 전체의 내용을, 광범위한 내용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To fully live, we need both. 이 마지막 문장뿐만 아니라 내용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일 거라고 약간 눈도장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3번 order achieved through deliberate preparation, 의도적으로 deliberate preparation,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order를 achieve한다, 질서를. 이 order는 우리 인생의 이성과 logic, 논리처럼 한 부분의 이야기죠. 최대한이라 봤자 반만이 사실입니다.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2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4번 보실까요? A blend of psychological tension, 심리적인 텐션이 있어요. 그것과 and an emotional depth, 그리고 정서적인 깊이 있는 정서의 혼합이다. psychological tension이 아니라 order와 이모션 자체가 텐션이 있는데
그 텐션이 우리 삶에 녹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텐션이 psychological하다는 이야기는 언급이 없는 내용입니다. 5번 보시면 luck and the unexpected life-changing fortune. 행운과 또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life-changing, 인생을 바꿔주는 fortune, 그런 운. 이런 것이 it can bring 인생에 가져다주는 이런 것은 외부의 행운인데요. 물론 행운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두 인물, 제우스의 두 아들의 성향과 천성에 의해서 대표가 되는 인간의 두 개의 양대의 퀄리티들,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행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마도 정답일 걸로 본 언급되었고 사실이고 그리고 핵심의 내용을 압축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독해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이 절차에 의해서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첫 번째, 지문에서 언급되었습니까? 이거는 다른 글에서 읽거나 다른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 봤거나 최근의 정설이 지금 이 지문과 맞지 않나. 그 최근의 정설이 더 올바른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테스트이고 이 지문에서 정답이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언급되었으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러면 이 지문에 비추어서 사실입니까? 올바릅니까? true하냐 이것이죠. correct. 사실이어도 세 번째, 광범위한 것을 압축하는 대표성이 있느냐, 핵심을 건드리려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연말단적인 어떤 에피소드나 그 small, fine detail, 세부 사항은 대표성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고난도로 만들기 위해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지가 언급이 되었고 사실이고 지문에 비춰서 정확해요. 그러나 대표성이 어떤 이 선택지 하나는 10에서 30% 정도를 대표해요. 예를 들면은 10줄이면 한 두세 줄 정도는 대표해요.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80%, 90%를 대표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가중치를 줘서 예를 들면은 10점 기준으로 그러면은 얘는 8점을 주고 쟤는 2점이나 3점을 주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바로 그 가중치가 높은 것입니다. 가중치가 서로 굉장히 유사하거나 얘는 60%, 얘는 어떻게 보면 50에서 55% 그런 식으로는 선택지를 쓰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거는 선택지를 대단히 잘못 쓴 잘못된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경쟁적인 선택지를 두 개를 마주하실 때는 그렇게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핵심을 건드리고 있느냐에 의해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은 특히 이 선택지는 보는 지금의 설명을 귀담 와서 스스로가 앞으로는 문제 풀 때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푸는 그러한 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에서 사용된 몇 가지 중요한 낱말들을 보시죠. certain. 주어가 사람이고 is certain that 뭐 이러면 무엇을 확실하게 아는, 무엇에 대해서 확실한. 근데 a certain 명사 이런 것이 오면은 특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아직 정체성이 없는 막연한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rave 갈망하다. 그 다음에 physicist 물리학자, freewheeling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다음에 spontaneous 즉흥적인 내가 뭐 하지 않아도 그게 굴러간다 이런 얘기죠. run 여기 빠른 연주라고 그랬는데 꼭 빠르지 않아도 연주나 무엇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symmetry 대칭, snowflake 눈송이, delight in 무엇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할 때, 기뻐할 때, sensibly 지각 분발력 있게, 현명하게, esteem 높이 평가하다, wild 제멋대로 구는, monotonous 단조로운, 그다음에 tension 긴장 상태, irrational 비이성적인
reason이나 rationality 반대말이죠. agent, 대리인 또는 무엇을 행하는 자. doer 같은 것이죠. 네. chaos, 혼돈, 아수라. 네, 오늘 강의는 그 지문 자체는 상당히 명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문 자체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사실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도 아직 어린 나이의 우리 학생들이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 판단하기에는 이미 그런 정도의 지적인 나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언어의 세 가지 작은 흥결들 거기에 주목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강의해 주시고 수업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문제 출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그러한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one name that trusts in English education. Top student, you bet.